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613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열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이 두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시죠. 국민의힘 신보라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내년 2월부터 다중이용시설에 청소년들의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서 학부모, 교원단체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들이 지금까지 나왔는지 먼저 좀 조성실 대표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12세, 17세 소아청소년의 방역 패스 정책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우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로는 어제부터 도입됐던 성인에 적용한 방역 패스 정책을 예. 2월 1일자로 전국에 있는 청소년 소아들에게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학원 등등의 곳에 접종을 해서 방역을 정말 관리하기 위해 2차 접종까지 마친 학생들에 한해서는 입장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다는 의사의 확인서, 소견서나 네. 아니면은 48시간 내에 관련 검사를 해서 이게 음성이라는 것을 확인받은 확인증을 가져야만 입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인데요. 예. 관련 이제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서 현재 급격하게 늘고 있는 소아 청소년들의 이 감염률을 관리하겠다는 거에 장점을 두고 있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제 다시 한번 방역 패스가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종전의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최종 확인했습니다. 네. 자, 학습권 침해다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이게 백신 접종 강제하는 거 아니냐. 성인에게서도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과정, 의견 수렴 과정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서 더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 방역 패스를 학원, 독서실, 도서관 실제 이제 주로 청소년들이 좀 이용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시설 등에 적용을 한다는 것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굉장히 지금 많은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학습권 존중, 그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의 어떤 선택권과 이제 청소년 보호라고 하는 어떤 그 가치가 지금 충돌하는 그렇죠. 또 양상인데요. 저는 지금 이 발표 과정에서 정부가 좀 일관성 없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반발이 훨씬 더 지금 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우선 좀 본질적인 핵심이다라는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처음부터 원래 청소년 백신 접종은 자율 선택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랬죠. 예, 네. 지금은 왜 사실상 또 강요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 결정이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당국은 당시에는 백신 접종의 이득이 그 위험보다는 크게 높지 않아서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9월과 10월에도 질병관리청은 무조건 맞으라고 추천하는 입장은 아니다. 결정을 존중하고 또 결정에 따른 낙인이나 차별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공언을 해왔는데 네. 지금은 사실상 이제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그렇죠. 사실상 강요 입장으로 완전히 전환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전에는 백신 접종이 위험했던 건가? 예. 그러면 지금은 안전한 건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네. 혹은 보호하는 조치도 정확하게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학부모와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을 박탈당한다는 것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발표 관련해서 인터넷 댓글에도 보면 백신 사망자들 책임은 안 지면서 무슨 공익적 필요성을 운운하는가 이런 내용도 있고요. 표 때문에 종교시설 방역 패스는 제외시설. 투표권 없는 학생들 다니는 학원은 방역 패스 적용. 이게 말이 되느냐. 일관성이 없다. 예, 맞습니다. 또 애들이 백신을 맞고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그래야 안심하고 맞출 것 아니냐. 이런 얼마 전에 댓글들이. 사망한 학생도 있었던 것으로 예, 보도 맞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본 적이 있는데요. 예. 물론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중증도나 사망률은 이제 고령층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겠죠. 현저히 낮은 상황이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 뭐 해외 사례 같은 것도 비교를 해 보면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뭐 유럽 같은 경우 18세 미만 어린이들에게는 아직 백신 패스를 적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예. 이 백신과 관련해서 가장 강도 높은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게 오스트리아인데 거기는 벌금을 물리거든요. 근데 오스트리아도 대학생은 백신 패스가 없으면 학교에 아예 가지 못하게 하지만 11세에서 18세 청소년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도 중증으로 갈 위험성은 좀 적기 때문에 좀 강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백신 패스를 적용하겠다는 그 접종 시기도 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접종 시기. 그러니까 2월에 도입을 하겠다는 건데 2월에 전면 도입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백신이 1차 접종 이후에 3주간의 시간을 또 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접종 완료 후에는 또 14일이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한 달 반 이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안정기간으로. 근데 이제 지금 12월에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도 다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거의 기말고사가 끝나려면 한 12월 20일 정도 이후가 돼야 되고 근데 이 안정적인 확보 시기를 두려면 백신 접종의 시기를 두려면 거의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접종을 해야만 2월에 패스 적용이 가능한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접종 시기도 사실상 또 몰리거나 또 힘들어질 그런 수가 문제가 있겠군요.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랄지 어떤 조치, 보완 조치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장의 얘기를 조금 더 청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지금 지적도 해주신 거로 보입니다. 조성실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네, 저는 이 청소년 방역 관련 정책에 있어서는 정부의 이제 메시지 혼선이 가장 큰 실책이었다는 거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9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10월 18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정은경 총장 같은 경우에 부모님과 잘 협의해서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권고하는 정도의 메시지를 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정치적 책임을 묻거나 정책 평가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청소년과 아동을 보호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현재 위험한 상황은 이제 감염률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건데 앞선 그 TV와 같이 중계됐던 이제 관련 발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지난 한 주 7일간 전국에 3,948명,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한 600명 정도, 564명 정도의 아동 청소년이 감염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비율로 보자면은 이제 10만 명당 비율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저희가 잠시만요. 백신 접종률이 12세에서 15세가 13.1%, 그리고 16세에서 17세가 한 64.0% 정도 되는데 고등학생들은 많이 맞았어요. 근데 코로나 확진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6세 이하, 즉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10만 명당 8.9명 정도라고 하면 이제 7세에서 15세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12.6명. 그래서 전체로 18세 이하를 봤을 때 10.2명으로 60세 이상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로 이미 수치상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신경을 쓰는 거군요. 감염 관리의 특성상 초기에 이렇게 갑자기 확진자가 그 특정 계층에서 늘어났을 때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사실은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명률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확진자 대비 사망자의 수를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80세 이상이 12.5% 정도 되고 어린이로 내려갈수록 1% 미만대라서 사실은 그렇게 중증으로 치닫지는 않는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아동 이제 사망자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기저질환이 있던 학생 백신 접종 관련해서 있던 이제 백그라운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전문가들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은 롱 코비드라고 해서 실제로 코비드가 확진된 이후에 향후에 지속될 부작용이 뭐 죽는다든지 이렇게 치명타로 단기에 나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사실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현장에서 당연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이해가 가고 그리고 저도 방금 말씀하셨던 학교와 학원 이렇게 구분짓는 부분이나 종교시설 간의 어떤 그것도 참 형평 문제, 일관성의 문제. 납득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 중에서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그래도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로 이게 치명적으로 학생들의 감염 비중이 확 늘어나게 됐을 때의 위험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방역 패스라는 형태로 입장을 뭐 제한한다든가 이런 정책은 막 많이 쓰진 않더라도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접종하는 예방접종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그런 필수 예방접종의 하나로 이 관련된 예방접종을 이제 주 정책으로서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12세, 15세나 뭐 18세 사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예방접종을 해서 확진이 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 뭐 관련된 이렇게 중증으로 치닫는 것뿐만 아니라 입원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뭐 6분의 1, 10분의 1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뭐 100% 맞아야 된다. 정부가 완전 강제하는 형태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너치 전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불안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에 2달 내에 관련해서 정책을 선회해서 당장 맞아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백신에 대한 공포가 있는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숙려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기를 좀 조정해야 된다. 지금 시기에 그런 대한 조정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접종했던 필수 접종 항목들과 좀 이례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 추가가 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발생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코로나 예방접종이 다른 예방접종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체 확률적으로 완전히 유의미하게 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다수의 좀 의료 전문가들의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중간에 전달 정책이 지금 정말 잘못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의 사례나 뭐 몇 가지, 그러니까 한두 가지로 축약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사례들이 에피소드 중심으로 굉장히 일파만파 국민들에게 퍼지고 있는데 반해서 전문가 중심의 토론회나 정책 같은 것들을 많이 알리는 정부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대중들에게 연결되는 관점에 있어서는 사실상 정확하게 불안한 부분들을 어디서 확인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양의 불안한 정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좀 집중해서 정책과 메시지 정책을 이제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정보의 전달, 특히 투명하게 그 과정이라든지 중요한 내용들을 우선순위로 좀 적극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필요가 정책이 있다.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백신 접종의 부작용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지원하고 그것을 보호할 것이냐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 교원단체들도 지금 그러고 있고, 교원단체들의 입장은 또 어떤 겁니까? 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학교를 방문해서 원하는 학교들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그 전에는 뭐 자발적으로 병원에 가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장려해 조사를 장려해 왔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방문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는 사실 현장에 와서 예방접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방향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래서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입장은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교조 교총 등이 주로 이렇게 반대하는 그 주장의 내용은 학생 간의 접종 여부가 드러나서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 또 이제 접종을 강제하거나 압박하는 경위가 될 수 있다. 또 쇼크 등의 어떤 부작용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런 등의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좀 물론 이제 표면적인 이유와 우려도 있겠지만 좀 학교 측의 어떤 책임 회피의 문제도 좀 있어 보입니다. 말하자면 뭐 접종을 예방접종을 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뭐 문제들에 대한 문제 소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측면에서 이 예방접종을 학교 단위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지금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라도 뭐 알림이랄지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이 예방접종에 대한 권고 그리고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뭐 대응 학교 측의 어떤 대응 방안
뭐 정부 당국의 입장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시작하면서 이 접종에 관련한 시기상의 계획 등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식부터 정부의 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전달하는 이해시키는 네. 과정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예,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조성수 대표께서는? 네, 저도 많은 부분에서는 좀 공감하고요. 예, 학교랑 이제 학원을 왜 구분해서 하느냐에 대해서 현장의 반응은 저도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또 일각 이제 빅데이터 측면에서 보자면 네. 집단 감염이 이제 일어난 지난 몇 년간의 통계 한 1, 2년간의 통계를 봤을 때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어났던 통계들이 좀 유의미하게 발견된 거가 근거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네. 구조상 예. 이렇게 환기 시설이라든지 아주 거리두기라든지 밀접돼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 측면으로는 아마도 이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다만 이제 학원가나 그 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이니까. 물론 현장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뭐 정설처럼 우리가 그렇게 체감하고 있지만 이제 법적 의무 교육 테두리 안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학교 안에까지 적용하는 것에는 좀 무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좀 최선의 전략이라고 나름대로 현장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덧붙일 말씀이 더 있으신지요? 네. 근데 이게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특히나 이제 고등학생들은 예. 상대적으로 중학생들에 비해서는 사교육을 이용하는 시간 자체가 좀 짧죠. 기본적으로 고등학생이 더 학교에 짧습니다. 있는 네네.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중학생들의 접종률은 또 낮은 상황이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부모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학교에서도 실제로 급식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다 마스크를 벗어놓고 먹고 그래서 이게 정부 당국에서는 대체적으로 학교 외 시설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는 거지만 예. 그게 정말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행하고 나서 학교에서 감염이 된 것인지 학교 외 시설에 감염된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팩트도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학교 외 시설에서의 감염도가 높다 그렇게 추정하고 학원만을 강제하는 것 이건 정말 문제 문제다. 아니냐 이게 형평성이 맞는 거냐 왜 그 부분은 학교는 정말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직전에 사실 해외에서는 뭐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접종 시기는 뭐 7월, 8월로 치달으면서 우리도 소아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있었죠. 네. 근데 그때 사실은 위드 코로나 정책을 미리 함께 고민했어야 고려해서 되죠.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아쉽다. 이렇게 치닫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는 일부 지역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